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여성입니다. 저는 평소 사이다처럼 시원한 결말의 드라마나 영화를 참 좋아해서 일부러 찾아보기까지 합니다. 그런 저에게 인생에서 잊지 못할 사이다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좋은 일은 아니지만 기념으로 제 속이 뻥 뚫린 사건을 잊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빠의 사업으로 여유 있는 집안이었으나 회사가 큰 위기로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은 우리 가족은 반지하로 이사하게 됐죠. 아빠는 종일 술만 찾으며 인생을 한탄하셨습니다. 하루는 다 떨어진 술을 사들고 돌아오시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저는 16살에 아빠를 잃고 엄마와 지내게 되었죠. 그 뒤 엄마는 저와 함께 지낼 생각에 마음을 굳게 먹으셨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아빠의 보험금과 합의금이 엄마와 제 앞길에 작은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아빠가 남긴 돈으로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갔고, 엄마는 저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셨어요. 그러다 우연히 알고 지냈던 지인의 소개로 가정부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아줌마, 이거 김치 어디서 사셨어요? 산 게 아니고 제가 한 건데 왜 그러세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어머, 산 게 아니고 이걸 아줌마가 하신 거라고요? 세상에 너무 맛있어요. 김치가 시원하고 간도 딱 알맞고 무엇보다 우리 그이가 맛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난 어디서 사신 줄 알고 더 살까 여쭤본 건데 아줌마가 하신 건 줄은 몰랐네요. 입맛에 맞으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제가 김치 좀 몇 포기 더 담가 놓을까요? 엄마의 음식 솜씨를 맛보고 좋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하루는 주인분 지인들이 놀러와 엄마의 음식 솜씨에 반해 따로 음식을 구매했을 정도니까요. 저도 우리 엄마 음식 최고라며 칭찬하였고, 그때 자신감을 많이 얻으셨는지 어느 날 음식 장사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진이야, 엄마 가정부일 그만뒀어. 엄마 이제 다른 일 한번 해보려고. 무슨 일? 엄마 음식 장사할까 하는데 내 생각은 어때? 당연히 찬성이지. 우리 엄마 음식 진짜 잘하잖아. 그런데 뭐 할지 생각해놨어? 고민이야. 아무래도 월세가 걱정이네. 떡볶이 장사하면 어떨까? 떡볶이? 우리 엄마 떡볶이는 독특했습니다. 더욱 특별하고 맛있는 양념장을 만들고자 노력하셨죠. 제게 테스트하시더니 개발하신 양념장으로 저렴하게 자리세 내며 동네 골목 쪽 학교 앞에서 분식 포장마차를 차리셨습니다. 주로 고객인 학생들이 맛있다며 자주 찾아오니 다른 어른들도 우연히 맛을 보게 되고 독특한 양념장에 반해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단골들도 생기게 되었어요. 많은 양의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 재료 손질부터 준비까지 우리 엄마는 쉬는 시간 없이 고생만 하셨습니다. 저는 도움이 되고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말에는 시간을 쪼개 엄마의 일손을 도와드렸습니다. 엄마가 힘드실까 걱정되어 일주일에 하루만 쉬라고 권했습니다. 엄마,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아? 이러다 엄마 쓰러지겠어. 안 쓰러져. 엄마가 얼마나 건강한데. 그리고 하루 쉬면 손님들은 어째? 떡볶이 먹으려고 기다리는데. 손님들과의 약속을 깰 순 없잖아. 다른 떡볶이 안 먹고 찾아와서 먹어주면 엄마는 기쁘고 힘이 나. 이 세상에 내가 필요한 이유, 내 삶의 이유가 생긴 기분이야. 엄마가 열심히 해야지. 라며 힘든 줄 모르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자리에서 오래도록 떡볶이를 파셨어요. 장사는 날이 갈수록 잘 되었고 나름 입소문 타고 유명해져 다른 동네에서도 떡볶이 사러 오시는 손님들도 많았고, 텔레비전 음식 프로그램에도 엄마의 떡볶이를 취재 나올 만큼 소문은 더 커져 먼 지역의 손님들도 맛보러 오셨습니다. 하루 매출은 어마어마했어요. 열심히 번 돈으로 나중에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하라며 학원과 과외 비용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에 돈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그런데 어쩌다 기부를 시작한 거야? 엄마가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줄은 몰랐네. 예전 일이 생각나서. 예전 일이라니? 그래, 너희 아빠 회사 그렇게 되고 우리 가족 반지하로 옮겼을 때. 그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 아빠 잘 나갈 때는 뭐라도 떨어질까 다들 그렇게 아는 척 하더니 안색 싹 바꾸고 모르는 척 하더라. 그때 만약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뻗어줬다면 내 아빠 그렇게 가진 않았을 거야. 그 생각만 하면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저는 엄마의 말씀을 듣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피나는 노력에 보답드리고자 열심히 공부하여 서울권에서 유명한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런지 경영학과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엄마께 제일 먼저 입학 통지서를 보여드리니 아빠의 영정사진을 꺼내어 어루만지시며 우시더라고요. 여보, 우리 딸 진이 붙기 어렵다는 대학에 붙었어요. 당신 먼저 가고 나 혼자 딸 어떻게 키우나 걱정 많았는데 다행히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줬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준 거죠? 여보, 나 그래도 혼자 힘으로 우리 딸 열심히 키웠어요. 우리 진이랑 나 칭찬 좀 해줘요. 이제 우리 딸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시집만 보내면 내 할 일은 다 끝나네요. 부디 괜찮은 남자 만나서 좋은 시댁으로 시집갈 수 있게 당신이 더 도와줘요. 저는 고생만 하신 엄마에게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꼭 안아드렸어요. 이날을 시점으로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 시절에도 열심히 공부하여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분식집은 늘 열려 있었고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쉬지 않고 일만 하시는 엄마는 더 많은 돈을 버셨고 그 성과의 값진 결과로 비싼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제가 결혼하면 살 신혼집이라면서요. 그 와중에도 틈틈이 기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기부 증서 보는 게 그렇게 좋아? 당연히 좋지.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야. 인생이 나한테 주는 상장이랑 똑같은 거지. 이걸 보고 있으면 그동안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참 열심히 살았구나 싶어. 엄마는 환경이 어려워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이나 가난에 밥을 굶는 사람들을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 그 덕이 제게 돌아왔나 봐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들어가기 힘들다는 대기업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저와 똑같은 날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죠. 같은 처지라 의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힘든 시간도 함께 보내며 더욱 끈끈한 정이 생겼고 그 결과가 결혼까지 이어졌죠. 우리는 신입사원 딱지에서 벗어나 제법 회사 일에 적응했고 사귄 지 2년째 남자친구가 슬슬 결혼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기쁜 소식을 먼저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를 제대로 소개해드린 적은 없지만 간간히 남자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제가 이야기한 남자친구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좋은 사람이라고 좋아하셨지만 걱정스레 물으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우리 딸이 좋으면 다 괜찮은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우리 집안 반대하시면 어쩌지? 왜 그런 걱정을 해? 우리 집안이 뭐 어때서? 아빠 없이 컸는데 혹시나 밉보일까 싶어서 우리 딸 좋은 남자 만나서 시댁 사랑받고 살아야 하는데 참 걱정도 많아. 내가 예전에 남자친구한테 들은 건데 어머님이 불우한 이웃이랑 환경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 무슨 기업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엄마처럼 마음이 참 곱고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고 하시는데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은 분인지 딱 알겠더라. 인사 잘 드리고 올게. 걱정하시는 엄마를 안심시키고 저는 다가오는 주말에 남자친구와 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빈손으로 갈 수 없어 고급 한우 세트도 사서 갔고요. 처음으로 뵙는 거기 때문에 화장이나 옷에 매우 신경 썼습니다. 남자친구 집도 못 사는 정도는 아니라 생각했지만 제 생각이 맞더군요. 겉으로 봤을 때는 중산층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예비 시아버지께서 인자하게 웃으시며 반겨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드디어 우리 아들 여자친구를 처음 보네요. 아니, 이제 예비 며느리인가?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건 맛있게 드시라고 준비했어요. 아이고, 손님이라 그냥 와도 되는데 마음 써줘서 고마워요. 참 배고프죠? 어서 들어갑시다. 아내가 신경 써서 열심히 음식 준비했어요. 남자친구가 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어머님을 불렀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남자친구의 소리에 방에서 문을 열고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곱게 화장하신 모습과 화려한 옷차림. 누가 봐도 남자친구의 어머님이셨어요. 저는 서둘러 인사드렸습니다. 그러자 살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어서 와요. 손님도 왔으니 식사해야겠구나. 가서 아빠 불러오렴. 남자친구가 아버님을 모셔왔고 자리에 앉아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식사 전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많이 준비하셨네요. 다 맛있겠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비 며느리 맛있게 들어요. 이인은 오늘 인사 왔는데 벌써 무슨 예비 며느리예요. 뭐 어때? 어차피 시고 올리고 우리 집안 사람 될 건데. 네, 괜찮아요. 편히 부르셔도 돼요. 그리고 말씀도 낮추셔도 돼요. 그럼 그럴까? 우리 며느리? 참, 내가 아들한테 듣기로는 어릴 때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네,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는 엄마께서 저를 혼자 키우셨고요. 혼자서 딸 키우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대단하시네. 거기다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 당연히 잘 커야죠. 제대로 된 건물도 아니고 여러 사람 막 다니는 길거리에서 떡볶이 장사하며 키웠는데. 그러니까 더 대단한 거지. 당신 같으면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식 잘 키울 수 있었겠어? 고된이라면서 이렇게 자식 성공시키는 거 쉽지 않아. 당신은 무슨 그런 비교를 해요? 내가 어떻게 길거리에서 떡볶이 장사를 한다고. 내가 얼마나 품격을 따지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떡볶이 장사랑 나랑은 비교도 안 되죠. 난 유망한 사회적 기업가로 우리 아들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라고 말하며 은근슬쩍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듯한 분위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의 말씀에 아버님은 당황하셨는지 헛기침을 몇 번 하시며 양쪽 엄마 모두 대단한 거라고 둘러 말씀하시더군요. 아리송한 제 표정을 읽었는지 남자친구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래도 장모님은 엄마랑 시작이 다르시잖아. 엄마는 어려움 없이 아버지 도움으로 시작하셨지만 장모님은 힘든 환경에서 홀로 시작하셨어. 이만큼 진이 뒷바라지하고 키우신 거면 정말 대단한 거지. 라고 말하자 어머님은 그런 남자친구를 한번 흘게 보시더니 이내 시선을 거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이 다른 것도 결국은 능력 아니니? 너는 벌써부터 여자친구 편을 드는 거야? 엄마 서운해? 에이, 엄마, 누구 편이 어딨어. 그리고 장모님도 엄마처럼 좋은 일 많이 하셔. 전부터 꾸준히 기부하셨고 지금도 계속 하신다던데? 기부? 아니, 떡볶이 장사에서 기부하실 돈이 되신다니? 아, 뭐 소에 기부하시나 보네. 전 알 수 없는 시어머님의 행동에 당황스러웠지만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했고
짚고 넘어야 할 건 짚어야 하기에 어머님께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엄마 떡볶이 유명해요. 장사도 매우 잘 되고요.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소액 기부하시지 않습니다. 욕심 없이 꽤 큰 돈을 항상 기부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고요. 제 말에 아버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어머님은 그런 저를 마치 어쭈 하는 표정으로 보시다 아버님 말씀에 맞장구 치셨어요. 떡볶이 장사로 큰 돈을 벌 수 있나 보네요. 큰 금액의 기부도 하시고. 정말 대단하시네. 전 되려 그게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제가 예민한 거라 여겼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시댁은 그런 시댁이길 바랬으니까요. 애써 외면하며 마저 과일을 먹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나중에 상견례장에서 결혼식 일정이나 예물, 예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오니 기다리고 계시던 엄마께서는 저를 붙잡고 어땠는지 물어보셨어요. 잘 인사드리고 왔니? 어땠어? 다들 너 마음에 들어 하시고? 빨리 좀 말해봐. 엄마 궁금해 죽겠어. 엄마, 그렇게 걱정돼? 당연히 우리 딸만 생각하면 걱정될 것 없지. 인물이 빠지니 학력이 빠지니 거기다 능력도 좋은데.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내세울 거 없잖아. 엄마 아빠가 뭐 어때서? 다들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데. 안 그래도 아버님이 엄마 대단하시다고 칭찬 많이 하셨어. 나중에 상견례 때 예물이랑 예단 정하자 하셨고. 그래? 다행히 좋게 봐주신 모양이네. 다행이다 정말.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상견례 날 떡볶이 장사 하루 쉬어야겠네. 우리 딸 잘 봐주신 감사한 분들인데 잘 차려입고 인사드려야지. 입을 옷도 없는데 뭘 입을지 미리 준비해야겠다. 저는 엄마의 걱정을 모른 척할 수 없어 생각만큼이나 좋으신 분들이었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상견례 준비를 생각하시는 엄마와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래도 예비 시어머님의 태도가 마음에 살짝 걸렸거든요. 자기야, 나 가고 부모님들 뭘 하셔? 뭘 하시긴 잘 컸다면 좋아하시지. 그래? 근데 내가 좀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하신 게 마음에 걸리네. 우리 엄마가 워낙 솔직하셔서 표현이 직설적이라 자기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그래도 우리 엄마 자기 싫어하시지 않아. 아버지가 자기 칭찬하실 때 옆에서 같이 칭찬하셨잖아. 반대하실 거면 애초 나한테 먼저 말씀하셨겠지. 우리 엄마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답게 인품도 정말 좋으셔. 얼마나 정이 많고 착하신데.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래? 역시 내가 예민하게 생각했나 봐. 편하게 생각해야겠다. 알겠어. 고마워 자기야. 남자친구는 걱정하지 말라며 다독였어요. 역시 스스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로 생각하고 그냥 좋게 넘기자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죠. 여보세요? 나다, 태환이 엄마.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 번호는 어떻게 하시고? 태환이한테 물어봤지. 혹시 내 전화가 달갑지 않니? 어쩌면 얘가 내 며느리가 될 수 있는데 번호 정도 아는 건 별거 아니잖아? 그건 그렇고 지금 잠깐 볼 수 있니? 나 회사 앞 카페에 와 있어. 할 얘기가 있으니 시간 되면 좀 보자꾸나. 아, 그리고 태환이한테는 내가 따로 만나자고 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오렴? 아,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둘러 카페로 향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예감이 좋지 않았지만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 예비 시어머니께서 앉아 커피를 드시고 계시더군요.
저는 서둘러 인사를 드리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회사 근처에 용무 있으셨나 봐요. 태환 씨도 같이 뵙고 가면 좋을 텐데 저만 따로 보자고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 물음에 어머니께서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탁자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살펴봐라.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종이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종이 안에 글이 가득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물 목록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보면 모르니? 하여간 요즘 것들은 한 번에 못 알아먹어서 문제야. 보다시피 예물 목록이잖아. 내가 너희 집 수준 고려하고 100번 양보해서 딱 알맞은 수준으로만 적었어. 내 주제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아니지. 이 정도 예물로 결혼 허락해 주는 걸 감사히 여겨야 하는 건가? 미리 예물 목록 건네주시려고 찾아오신 건가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예물과 예단은 상견례장에서 이야기하셔도 될 텐데 이렇게 따로 만나서 예물 목록 건네주시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목록들이 다 과하기도 하고요. 어머, 너 이 정도 갖고 지금 몸살이는 거니? 겨우 이런 배짱으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이건 그이랑 아들 모르게 너와 나만 아는 거야? 알다시피 우리 집 식구들이 다들 물러터져서 착해 빠졌거든. 근데 난 달라.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겨우 너 따위한테 만족해야 되니? 적어도 이 정도 예물은 해와야 내가 덜 억울할 것 같아서. 그리고 난 너희 엄마 길거리에서 분식 포장마차 한다고 들었을 때 사돈으로서 구색도 안 맞고 질 떨어지는 거 참고 이해해줬어. 엄연히 내가 사회적 기업 대표인데 너무 차이나지 않니? 우리 아들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좋아 죽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건데 내가 너 좋은 집안 남자 만나서 팔자 고치려는 속셈 모를 것 같아? 너희 같은 애들이 나중에 남자 등쳐먹는 거야. 정말 좋게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어. 이래서 없는 집안이랑은 엮이지 말아야 한다니까. 예비 시어머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했던 제 불길한 예상은 틀린 게 아니었죠. 어머님은 제가 탐탁지 않았지만 가족들에게는 티내지 않고 뒤에서 제게 이 같은 행동을 하신 겁니다. 두 얼굴로 이중적인 행동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소름 끼쳤습니다. 어머님은 당황하여 정신 못 차리는 저를 보고 한마디 더 하시더군요. 이 정도 예물도 맞추지 못할 거면 애당초 우리 아들을 넘보지 말았어야지. 앞으로 어쩔지는 너 하기에 달렸다. 내가 준 예물 목록대로 준비하던가 준비할 능력 못 되면 조용히 우리 아들하고 헤어지던가. 참, 오늘 나랑 이야기한 거 아들한테 쪼르르 가서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결혼해서 시집살이 편하게 하고 싶으면 생각 잘하고 행동하렴. 적어도 머리는 굴릴 줄 아는 애잖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나랑 한 이야기 떠벌리면 너희 엄마 그 구질구질한 떡볶이 장사 못하게 할 줄 알아. 내가 워낙 팔이 넓어서 말이야. 그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견례 때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나간 어머님을 뒤로하고 저는 바보같이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놓고 저와 엄마를 무시하는 시어머니 태도에 화가 났지만 결혼을 취소할 만큼 남자친구를 포기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바보 같았죠. 그리고 앞으로 어찌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회사에 돌아와 몸이 안 좋다며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런 저를 남자친구가 많이 걱정했지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가는 골목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다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시선 끝에는 엄마의 포장마차가 보였어요. 불이 환하게 켜진 것이 엄마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주에 상견례 한다고 그랬지? 이번 주말인데 안 그래도 떨려 죽겠어. 아이고, 떨리긴 뭐가 떨려. 지연 엄마는 몇 번 해봤지만 난 상견례 처음이잖아. 머리며 옷이며 신경 쓰인다니까. 하긴 나도 처음에 괜히 긴장하고 그랬지.
그래도 진이 엄마는 크게 쫄 필요 없어. 진이 아빠 그렇게 되고 혼자서 얼마나 아등바등하고 살았어 그래. 그래도 우리 진이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좋은 대학 나왔지. 대기업 다니고 인물 좋지. 거기다 마음씨는 또 좀 좋아. 그쪽 집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야지. 우리 집이 뭐 내세울 게 있나. 그저 나는 우리 진이 예쁘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됐어. 그거면 난 아무것도 안 바라. 그런데 다행히 좋은 분들이신 것 같아. 아이고 진이 엄마는 정말 좋겠네. 그렇게 고생하더니 말년에 복 받네. 참, 시어머니라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했지? 진이 엄마도 기부 많이 하잖아. 서로 통하는 마음이 있겠어. 진이 엄마 진짜 좋겠다. 아이고 부러워. 우리 딸은 그런 사이감 어디 안 데려오나? 저는 몰래 소리 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가시밭길 앞에 서 있는 딸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 엄마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며 가장 소중한 우리 엄마. 남자친구를 향한 사랑이 엄마를 향한 사랑보다 작다는 것을 저는 바보같이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 독하게 먹고 남자친구와 헤어질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무시당할 이유가 조금도 없으며 감히 엄마와 제 인생을 그렇게 싸구려처럼 매도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당한 수모를 갚아주자 생각하고 상견례장에서 다 엎어버릴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엄마와 저를 위해서는 이게 맞았어요. 상견례 당일 엄마는 중요한 날이라며 처음으로 포장마차 문을 닫으시고 정성스레 준비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평소보다 옷과 화장에 더 힘을 줬고요. 상견례장에 도착하니 남자친구와 부모님이 먼저 도착해 있더군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식사할 때 아버님께서 입을 여셨어요. 나를 훌륭하게 키우신 사돈이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군요. 우리 며느리에게 들었지만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되려 예쁘게 봐주셔서 제가 더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렇게 딸을 훌륭하고 바르게 키우셨는데 당연히 대단하시죠.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 며느리처럼 착하고 고운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예물이나 예단은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복덩어리인데 뭐가 더 필요하나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서 보내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성의껏 준비해 볼게요. 엄마의 말에 어머님은 이중적이게도 가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사부인, 딸을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저희는 간소하게 하려 해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주 유망한 사회적 기업 대표거든요. 제 체면이 있는데 화려한 것보다 검소하고 수수하게 진행하는 게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 참지 않고 그런 시어머니께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물 목록은 화려하던데. 제 말에 분위기는 순간적으로 굳었고 다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저는 갖고 있던 예물 목록 종이를 펼쳐서 식탁 가운데 놨어요. 어머니께서 태환 씨 몰래 저 불러내셔서 주신 예물 목록이에요. 이 종이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그때는 제가 미처 경황이 없어서 답을 못 드렸는데 오늘 그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갑작스런 저의 태도에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부들거리셨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네, 한번 해보려고요. 그 전에 대답 들으셔야죠. 저 태환 씨랑 결혼 안 하겠습니다. 입간 예물 준비 못해서 결혼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 엄마 그렇게 무시하시던 떡볶이 장사 하시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돈 모으셨어요. 그 돈으로 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못 사는 형편도 아니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이깟 예물 준비할 수 있는 능력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엄마가 당신 같은 사람을 사돈으로 맞이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도 급은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급이 안 돼. 당신 생각이 참 저렴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님은 아세요? 자기도 엄마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교활한지 이번 기회에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나 이 결혼 안 해. 행복하지 않을 결혼이야. 그러니까 더 말 섞을 필요도 없어요. 집에 가요. 제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당황해 하셨고 남자친구와 아버님 역시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러다 아버님과 남자친구가 입을 열었죠. 당신 지금 내가 들은 말이 다 사실이야? 떡볶이 장사하신다고 업신여긴 거냐고? 엄마, 지금 여자친구 말이 사실이야? 아니지,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엄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저는 더 들을 것도 없다는 식으로 엄마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남자친구와 엄마는 가족들 앞에서 본인의 체면을 망가뜨린 제게 분이 났는지 순간적으로 일어나 머리채를 잡았어요. 천안 집구석에서 자란 주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 내까짓 게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한다고 하면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너 같은 거 아니면 우리 아들 더 좋은 집안에 장가갈 수 있어. 주제를 알면 알아서 키워야지 어디서 싸가지 없게 굴어. 저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 지르며 머리채를 잡는 시어머니를 남자친구와 아버님이 급하게 뜯어말리셨습니다. 놀란 듯 멍하니 보고 있던 엄마는 이내 물잔에 든 물을 남자친구 어머님께 뿌리셨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엄마를 밀치며 제게 떼어놓으셨습니다. 어디서 감히 함부로 내 딸을 건드려? 그래, 나 떡볶이 장사한다. 그게 뭐 어때서? 얘가 무시하는 그 떡볶이 팔아서 집도 사고 기부도 하면서 내 딸 남부러지 않게 키웠어. 내가 하는 일이 우스울지 몰라도 우리 집안 얘가 생각하는 것만큼 형편없지 않다고. 귀한 내 딸, 내 아들하고 결혼하는 거 이제 내가 반대야. 절대 허락 못해. 엄마는 씩씩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남자친구 엄마를 노려보셨고 제 손을 잡고 집에 가자며 급히 나가시다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마침 저희 룸 앞을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와 부딪힌 엄마는 서둘러 그분께 사과하셨습니다. 그분도 서둘러 사과하시며 엄마의 얼굴을 확인하시고는 놀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 여기서 다 뵙네요. 식사하러 오셨나 봐요? 하며 우리 룸을 슬쩍 살피셨고 그 룸바닥에 앉아 아픈 허리를 붙잡고 있는 남자친구 엄마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 얘, 넌 여기 왜 있니? 둘이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남자친구 엄마와 우리 엄마를 번갈아 보시더군요. 그 말을 들은 남자친구 엄마는 소리쳤습니다. 저런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알긴 뭘 알아?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팔자 피려고 했던 년집안이야. 라고 말하였고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당황해하시며 남자친구 어머님께 다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거지라니. 저분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던 거야? 뭐? 누구긴 누구야. 떡볶이 장사는 아는 주제지. 조용히 해. 저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내가 미쳐 정말. 이번에 너희 기업에 엄청난 기부금 투자하실 분이라고. 뭐? 기부금? 그럼 내가 소개해준다는 그 억대 기부자가 저 여자라고? 그래, 이거 사. 아니, 떡볶이 장사하는 사람이 억대를 기부한다고? 남자친구 엄마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뀌더니 엄마를 바라보셨어요. 엄마는 남자친구 엄마를 한번 쳐다보시다가 앞에 있는 아주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이제 그 많은 돈 기부하고 투자할 마음 없습니다. 좋은 사회적 기업이라 생각해서 크게 투자하려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한다는 신념이 저와 맞아서 마음에 들었죠. 그런데 대표라는 사람이 저 모양으로 참 형편이 없네요. 마음이 거지처럼 가난한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에 제 돈 투자 못합니다. 엄마는 그 말을 끝으로
저를 데리고 식당에서 나오셨고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끝내 딸의 결혼을 망친 것이 본인인 것 같아 미안해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지만 저는 그런 집에 시집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였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걸을 수 있게 해준 것이 아빠가 도와준 것 같다며 값진 인생 공부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엄마를 달랬습니다. 그 후로 엄마는 여전히 제게 미안해하셨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더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다고 하시며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셨습니다. 개발하신 떡볶이 소스를 특허로 등록하셨고 떡볶이 소스만 따로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구입이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소스를 생산하는 공장을 차리셨고 당당히 공장 대표가 되셨어요. 지금은 엄마의 떡볶이를 프랜차이즈로 운영하자며 여러 곳에서 제의가 들어오는 중입니다. 그 일 이후 남자친구는 다시 생각해보라며 울고불고 제게 전화와 문자를 보냈고 집 앞까지 찾아와 애원했습니다. 자기야, 다시 한번 생각해줘.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자기한테 무례하게 행동한 거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래도 싫다면 엄마와 연이라도 끊을게. 정말이야. 난 자기만 있으면 다 괜찮아. 갑작스러운 일에 자기도 힘들겠지만 나도 이렇게 자기 보는 거 힘들어.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자기를 보면 난 계속 자기 어머니가 생각날 것 같아. 여기까지 하는 게 맞아. 미안해. 저도 안타깝고 많이 힘들지만 천륜이 어디 끊어지나요? 그런 남자친구를 잘 타일러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 엄마는 이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제게 살갑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셨어요. 우리 집으로 각종 과일과 한우, 건강식품 등을 선물로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다 무시하고 돌려보내니 어느 날은 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으며 자신이 다 잘못했다고 비셨습니다. 진이야,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우리 아들이랑 다시 만나주면 안 되겠니? 내가 나 보기 싫다면 앞으로 절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유망한 사회적 기업인이 이렇게 무릎까지 꿇으시고 그 기부금이 중요하긴 한가 보네요. 정말 미안해.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내가 정 싫다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은 안 해도 괜찮아. 대신에 예정대로 약속했던 기부금은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줄 수 없겠니?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인데 안 좋은 감정 섞지 말자. 내가 다 잘못했어, 진이야. 인제 와서 착한 척하는 꼴이 참 우스웠습니다. 룸집에서 엄마와 부딪힌 사람에게 들어 알게 된 사실인데 엄마의 큰 기부금을 빌미삼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적 기업으로 입지를 키워 지원금을 크게 받으려 하였고 다른 쪽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 했던 거죠. 이미 진행시킨 것도 있어서 손해가 막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알 바 아니죠. 사람이 마음을 못되게 쓰면 다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이 기회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 사업 경영에 힘을 실어드릴 예정입니다. 제 전공이 이렇게 도움이 되겠네요. 엄마와 저는 새 출발을 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엄마와 저를 많이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